지난해 12월 21일 날 양도세 중과세 부분을 2024년 5월 8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 취득세 굉장히 고율이었죠. 8%, 3주택자 12%의 고율의 그런 취득세 13%로 다시 2주택자에 대해서 내려줬고 또 중과세 부분도 12%에서 6%로 내려주었습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또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강도로 묶여져 있던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굉장히 많이 자본주의에서 조금 현재 좀 다루기 힘든 부분들을 이제 다루기 힘든 그 규제들을 좀 풀어줬고 어제는 드디어 거래를 막아버렸던 그 규제들을 지금 현재 풀고 있습니다. 대신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안정화, 가격 하락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가격 하락이 답이 아니고 경기 침체가 답이 아니다. 항상 가격이 조정받고 불안정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와 대도심 산업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급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 일어난다면 저 시장의 어떤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규제 일관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의 자율 기능으로 좀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했느냐? 결국은 우리 경제, 서민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 경제의 규모는 커져가는데 소비 구조가 없고 어떤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러한 부분이 펑크가 나서 전체 규모가 작아지고 부동산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돈이 한쪽에서 빵꾸가 나니까 주식시장도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린다라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규제를 푸는 게 뭐 부자들을 위한 거다 막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규제가 들어가면서 누가 힘듭니까? 결국은 서민들이 더 힘들죠. 지금 현재 과거에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 규제를 잡았습니다. 거래 규제.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가 안 되죠. 취득세도 받아야 되고 양도세도 받아야 되고 거래에 따라서 또 이삿짐 센터도 일도 해야 되고 도배장판도 일을 해야 되고 또 공급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인부도 들어가서 밑바닥 생활을 좀 돌아가끔 해줘야 했었는데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지난 박원순 시장부터 해서 잘 보세요. 공급이 필요한 서울 지역에 재건축한다고 그렇게 싸웠는데 393개 지역에 재건축해야 될 곳들을 다 해제를 해서 약 25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돼야 될 부분들을 막아버렸어요. 수요가 있으면 양질의 주택에 대해서 그 낡은 주택 30년 40년 된 그러한 주택 사르라고 하고 두꺼비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그 집 고치는 300만 원 400만 원 빌려줘가지고 집을 고쳐 살라고 하니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영향력이 6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독일, 영국인가요?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 프랑스가 7위인데요. 일본이 8위라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은 아니고 떠나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6위권의 나라인데 어느 정도 양질의 아파트, 양질의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자는 낮춰가지고 이자는 0%대 0.25%면 이자 돈은 공급을 해놨는데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자기가 양질의 주거 환경에서 살려고 돈이 몰려가니 거래 규제만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수요가 있고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수요는 여전히 많거든요. 양질의 주택에서 살고 싶잖아요. 내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애버리고 오히려 줄여버리고 공급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다 해제시켜가지고 없애버리고 결국은 규제만 박아가지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이제 2019년대로 가격이 내려갔고 하니까 이제 원래 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조정지역을 풀어야 된다. 왜? 법에 준하는 그런 요건을 맞췄을 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풀었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탈락을 시키고 너무 과열된 지역,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오르는 지역은 조정을 받아서 조정지역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270만 호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 재개발, 그다음에 가로주택 재개발, 일반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고 또 수도권에는 지금 현재 3차 보금자리 주택 또 어떤 철도망을 좀 넓혀서 공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70만 세대가 공급이 된다면 과거 200만 세대를 공급했을 때 어느 정도 주택 안정이 됐었죠. 이번에도 안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되겠죠. 하지만 공급을 또 늘림으로써 가격을 다시 낮추어서 가격을 스스로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기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5억을 10년 전에 투자해서 5억을 벌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3주택자였어요. 특히 왜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았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베이비 부머 어르신들이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나와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힘들고 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은 없고 자기가 받는 주택연금, 자기가 평생 일한 퇴직금 그 부분을 그냥 연금 150만 원 그거 받아가 생활이 안 되니 월세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좀 소형 아파트 또는 뭐 오피스텔 이런 걸 사가지고 월세 200~300만 원 좀 받아서 2인 기준으로 서울에서 살려면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채우려고 했더니 그게 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 주택이었던 거예요. 상가를 투자하려고 해서 보니 코로나에 뭐에 너무 힘들죠. 상가 잘못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상가집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집 되기 싫으니까 그래도 어떤 서울에 임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샀던 거죠. 그랬더니 내가 내 집 아파트 하나 살면서 그리고 좀 주택 2개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공사부터 자꾸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데 민간과 개인도 분명히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했더니만 그게 월세 좀 받으려다가 종부세 중과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이런 규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시장의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도로 묶어서 10년 단위로 가서 어떤 메리트를 주어서 임대시장 안정화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왔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제부로 이제 지난 12월 21일부 취득세 중과세 요거 완화시키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돌아가야만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사람들이 나 비싸니까 좋을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또 팔아서 다른 쪽으로 또 소비를 하고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집을 하나 사요. 그러면 거기에 세입자도 들여오고 또는 도배장판도 해야 되고 또는 집도 고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다른 제3의 식구들이 또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이 더 비싸져서 이 지역은
가격도 비싸지니까 재개발할 만해, 재건축할 만해. 또 재건축을 통해서 덤프 트럭도 옮겨 다녀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원자재 공급하는 사람도 벌 수 있겠고,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돈을 벌 수 있겠고, 거기에 또 냉장고, 세탁기 공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파생적으로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예술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걸 막아놓으면 대기업만 돈 벌어서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영업자는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 소비도 안 하고, 코로나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계시는 그러한 습관이 생겨가지고 이제 먹지도 않아요. 그런 문화가 다 바뀌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힘들죠. 그러면 누군가가 일자리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서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이러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노동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돌아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1일 날 부동산 종부세도 어느 정도 조정을 했고, 그다음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기면 좀 넓은 집, 아이가 하나일 때는 25평도 살 수 있겠지만 아이가 둘, 셋으로 늘어나면 30평대 가야 되죠. 집이 좁아서도 애를 못 낳거든요. 애를 낳으려면 또 집도 좀 큰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도 좀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이제 2차, 지금 현재 1월 5일 어제죠. 어제부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다음에 용산구, 서울의 4개의 구를 제외하고는 조정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조정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생기는 부분들은 일단 거래 활성화 부분이고요. 특히 그동안 이 조정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어요. 내가 지금 지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서울에 2, 3년 후에, 또는 내 자식들이 서울에 와서 살 때 나도 와서 살아야 돼. 하나 사놓으려고 했더니 조그만한 것을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내가 재개발 재건축지에 하나 샀어요. 근데 들어가서 살아야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샀더니 이게 2년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상생 임대인 주택이니 뭐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주 안 하고도 어떻게든 비과세 만들 방법을 찾았는데, 이제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으니까 1월 5일 이후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작은 집을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그걸 2년 거주 안 하고 비과세로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비과세로 팔아서 내가 또 번 돈을 못 해가지고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거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청약. 지금 청약 시장이 완전히 만들었죠. 뭐 지금 5만 8천 세대 넘게 미분양 나고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됐는데, 결국은 미분양이 나고 경기가 침체되면 도미노, 이제 건설사들이 흑자 도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죠. 그런데 이 중도금 대출을 이제는 분양가, 그동안은 분양 가격이 12억이 넘고 또 보증 한도도 5억밖에 안 되는데 이 둘 달을 폐지를 해서 이제는 한도 제한을 없도록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5억, 17억 분양가 되는 것도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니까 일단 청약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은 난 이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내 집을 팔면 들어가 살 수가 있는데, 중도금을 내 집을 내려고 하니까 내 집을 팔고 중도금을 넣어야 되고 나는 또 어디가 전세 살아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12억 넘는 이제는 아까 아파트 가격 제한 없이 이제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고 나중에 입주할 때 내 집 팔아서도 입주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동안 1주택자가 1주 당첨 기준이 뭐였었냐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그 상담하셨던 분 인천 청란가 아니면 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당첨을 받았는데 지금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서 지금 입주는 되고 있는데 돈은 내라고 하고 그 돈은 잔금은 내야 되는데 내 집이 안 팔려서 입주해서 입주 키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꼭 당첨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 의무가 없어졌다. 폐지가 됐다. 그리고
작년같이 고통받은 분들도 고통을 없애려고 소급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당첨자 기준 처분, 내가 1주택자가 한 청약을 받아서 청약을 해서 입주하려고 하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했는데 비록 안 팔리더라 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게끔 해줬다. 그러면 기존 주택 전세를 놓고라도 안 팔리면 전세를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전세를 놓고라도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찬찬히 정리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까 지난 2주 전에 이거 안 달랬던 분들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잘 풀려서 좋겠다. 그래서 올해 들어 2003년 5에서 이제 집이 안 팔리더라도 내 집 돈 내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 집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기존 주택들 또 경기 좀 호전되면 잘 팔아서 어떻든 대출도 갚고 좀 행복한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들만 청약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들 이제는 유주택자, 이제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서 다주택자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집은 뭐 갖고 있다, 아니면 서울의 빌라, 아니면 안 팔리는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집들 가졌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처분 못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미분양된 데 좋은 지역 가서 그동안 뭐 이제 뭐 그 살 수 없었던 그런 집들도 새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 2003년도와 2004년도 지금 돌아갈 정말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세미나 안내가 나가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고 2023년 시장과 2024년, 25년 어떻게 시장이 갈 건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고 내 자식들의 집은 어떻게 마련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까 하니까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더 심도 깊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